안녕하세요. 나주겜입니다. 2019년 1월 30일 수요일이고요. 매수매도 약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시장 종합부터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고 차트도 보고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2200선을 일단 넘어왔습니다. 제가 2200을 넘는다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 분들은 이제 올랐으니까 빠져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오면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2200이 간다는 거에 대한 의심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오버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을 갖다가 주로 매도하면서 왔던 부분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 매도하면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더라도 매도는 해야 돼요. 매도를 해가지고 비중을 축소하고 올라갔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놓은 다음에 내려올 때에 대한, 언제든 내려올 때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그러면 앞으로 더 어떻게 될 것이냐. 수급의 흐름상 이번 주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장은 내려갈 추세는 아닙니다. 내려갈 추세는 아니고 역시나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반 개인들 분 같은 경우는 오늘 분명히 상승 종목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하락 종목이 더 적었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이 별로 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런 종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수소차, 대북주,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흔들리는 폭이 심한 것들. 눌리면 산다 그러는데, 그게 눌렸다고 생각하는 거를 근거가 그냥 뭐 매수를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뭐 여기까지는 안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선 나중에 한 방에 빼버립니다. 원래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 수소차라든지 뭐 대북주 관련된 종목들은 매수 라인이 아니고, 단타 라인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매수 라인이 아니고 매도 라인이라는 거를 아직까지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량주는 꾸준히 올라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량주들이 실제로 꾸준히 올라와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작년에 주가가 빠졌을 때 우량주 위주로 담으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저도 그때 실제로 우량주를 담았고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조금 더 빠졌었죠. 하지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올라올 거라고 믿음이 있고, 이게 믿음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제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과거의 데이터를 토대로 하는 거지 어떤 그냥 막연한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이렇게 됐고, 이게 반복된다 그러죠. 역사는 이게 반복이 된다 그러는데 주식도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 2008년에 빠졌을 때 최저점에서 나왔던 뉴스들하고 2018년에 주가가 빠져서 바닥권에서 나왔던 뉴스가 어떠냐는 걸 비교를 해보라 그랬고, 저는 그거를 다 읽어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저점이 될 거고, 분명히 9년이 되면 살짝 더 내려서 저점 테스트를 한 다음에 올라가면 그 저점은 쉽게 깨지진 않는 저점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어느 정도는 됐죠. 그리고 제가 하루하루를 정확하게 맞히지는 못해요. 왜? 저도 그걸 알면은 정말 많이 큰 부자가 됐겠지만 그렇지는 못하지만, 제가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시황의 분석은 어느 정도를 맞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치해 나간다는 거지, 제가 뭐 신이고 제가 엄청 주식을 잘해서 그걸 맞춰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어느 정도 항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거기에 중요한 지표 자료들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뿐이 없습니다. 오늘도 비차익 순매수 1783억 들어오면서 우리 장이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들어왔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연휴를 앞두고선 개인들 매도세가 강할 거라는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팔아놔야 이게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돈을 출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개인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쓸 돈을 갖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쓸 돈을 빼야 되니까 일단 파는 거예요. 주가도 어느 정도 올라왔겠다.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몰라도 2200까지 목표였다면 어떻게 보면 파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 수급을 받쳐준 흐름이 외국인이었죠. 외국인이었고, 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소비자 지수를 발표했었는데 지수가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오면서 달러의 가치가 어느 정도는 하락할 것이다라는 게 예견이 돼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시나 외국인이 수급이 중간쯤에서 들어오면서 오후 되면서는 바뀌었죠. 수급의 흐름이. 이 비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는 오전에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오후가 되면서 플러스로 바뀌면서 그 플러스의 주체가 누구냐? 외국인이 들어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오후 들어서는 오버슈팅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고는 종가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는, 일단 그런 전략을 썼던 겁니다. 개인들이 매도할 거라는 건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2200까지 찍는 거에 대한 의심을 안 했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2200이 아니고 2200까지도 조금 더 남아 있다라는 흐름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이 들어왔었는데 사실은 조금 불안했던 게 금융투자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빼려고 준비하나?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투자 성향 자체가 해지 거래라든지 차익 거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는 흐름이 아니다. 오래 갈 수 있는 흐름은 연기금과 외국인이 같이 들어와 줄 때가 오래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 근데 지금 흐름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국내를 갖다가 신흥국으로 분류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지금 외국인이 사들이는 이 수급의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 국내 지금 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증시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우리 증시가 움직이고 미증시가 따라가는 지금 그런 방향. 이게 지금 신흥국으로다가 자금이 몰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로다가 신흥국처럼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거는 국내 증시를 신흥국으로 보기는 그렇지만 신흥국으로다가 지금 보고선 얘네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가 있냐면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이 PER 자체가 그러니까 순이익으로 벌어들이는 이 시가총액 대비 순이익으로 벌어들이는 금액 자체가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막 뉴스에서도 저평가라고 얘기는 나오는데 여태까지도 계속 저평가였어요. 우리나라는 저평가였는데 안 들어오다가 지금 들어온다라는 거는 어쨌든 전체 수급의 흐름이 신흥국 쪽으로 쏠리는데 우리나라를 그냥 외국인 입장에서는 신흥국으로다가 분류를 해놓고선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고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미증시보다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주가지수를 기업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예상했던 범위보다는 잘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주가가 나스닥 같은 경우가 안 올랐었는데 예, 미 증시로 보면 시간의 거래죠. 시간 내에서 애플이 뜨면서 국내 반도체 지수가 조금 더 상승하는 흐름을 갖다 가져올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급의 흐름의 중심에는 외국인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은 애플도 그럼 미 증시에서도 나스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를 국내 증시를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지금 빠져 있는데 이 반도체 지수를 갖다가 끌어올리는 힘이 지금은 반대로 삼성전자라든지 국내 지수의 영향을 얘네들이 반대로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도 $50 위에서 지금 다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흐름상으로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1,300원 이제 넘어간다고 했었는데 1,300원 넘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뭐냐면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변동성 지수가 원래 플러스로 이렇게 크게 나올 때는 주가는 빠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선물과 옵션에서도 이 변동성 지수를 이용한 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수급의 흐름상 빠지는 흐름이 나올 때 빠져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을 때는 원래 더 오버슈팅이 나와요. 개인들 같은 경우가 선물 인버스에다가 자꾸 베팅을 하시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가 지금 선물 인버스 지지 라인이라고 해서 베팅을 하는데 저는 그 라인을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라인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2200이 넘어간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 3, 4일 동안 계속 개인들은 매도를 하면서 선물 인버스를 베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수는 또 오르겠구나. 거기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ETF 종목을 갖다가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ETF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 ETF 종목에서 가장 많이 봐야 될 게 선물 인버스하고 그리고 코덱스 200 레버리지 이런 것들 보시면은 주가의 흐름의 방향을 개인들이 어디로 많이 베팅하냐 보시면 돼요. 개인들이 많이 베팅하는 방향으로 안 갑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이 많이 사면 안 가요. 적당히 사는 거는 괜찮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흐름상에서 약간 조정을 주거나 이럴 때 개인들의 매수세를 한번 살펴본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들이 안 들어와. 오늘도 개인들이 처음에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더니 뭔가 어설픈 수급이 들어오니까 바로 달러 내려가면서 외국인 달러 선물 매도하면서 현물 매수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 보이죠. 그리고 지수라든지 어떤 흐름 자체가 여전히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갖다가 쉽게 꺾는 게 어렵다. 꺾으려면 좀 더 강한 힘으로다가 찍어 눌러야 된다. 그러면 선물 인버스는 강하게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수급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한 방향으로 밀고 있는 방향이 상승 쪽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은 하니까 오버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은 매도하는 방향으로다가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안 오른 종목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가 먼저 올라가고 항상 코스닥이 따라와요. 근데 코스닥을 올리려면 바이오랑 제약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바이오랑 제약 쪽으로 다 조금 매수를 하고는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러다가도 안 올라가고 그냥 뺄 수도 있어요. 지수를 그냥 빼버리면 제약 바이오도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내려갈 폭이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나마 지금 살 종목이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종목에 대해서 댓글 올려주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요거 설명하고선 종목에 대한 것도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설명하는 거 맨날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일정 틀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댓글로 올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다 앞으로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같은 경우가 어제 주가가 올랐는데 조금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럼 주가를 내리기 위해서 증가를 시켰냐? 근데 대차 금액을 한번 보세요. 대차 금액이 줄었죠. 대차 거래 잔고가. 주가가 오르면 거래 잔고는 당연히 증가해야 돼요. 근데 수량은 증가했는데 이 대차 잔고 이 금액이 지금 줄었잖아요. 여기서 금액이 조금 줄었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고가의 종목, 그러니까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고가의 종목들은 상환을 했다는 얘기고 저가의 종목들을 수량 이제 싸고 수량 많은 것들을 매수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량만 보고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속임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차 잔고의 그 남은 금액이 얼마가 증가하고 얼마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흐르는지.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대차 잔고도 당연히 많이 올라야 돼요. 대차를 상환을 했어도 증가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왜? 그 현재 주식 가격으로다가 계산을 해가지고 곱하기 수량을 계산한 게 대차 거래 잔고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 숫자만 보지 마시고 이 금액도 살펴보시는 게 좋다. 이것도 예전에 한번 설명해드렸던 건데 이제 수량만 보고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8시 넘어서 이거는 한 번쯤 그냥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로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는 이 라인이라 그랬죠.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이 라인, 요 빈 라인, 빈 공간, 빈 공간을 갖다가 이제 돌파해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공간을 지금 돌파해서 올라왔어요. 이제 여기가 선으로 긋지 말고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딱 대보면 라인이 제일 아래 그냥 꼬리까지 계산을 했을 때도 2200입니다. 2220 그러니까 내일 요 라인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아직도 어제도 제가 그림은 장대로다가 이렇게 그렸었죠. 이렇게 그렸었는데 이번에는 크게는 안 그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이제 봐야 될 게 뭐냐. 미 증시가 오늘 올랐어요. 올라면 우리도 야간 지수가 올라서 갭상승을 해서 시작한다. 여기서. 그러면 일단 시초가에 오버슈팅이 나온 종목들 있죠. 오버슈팅이 나온 종목들을 매도하는 게 맞아요. 매도하고선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근데 살짝은 뚫어줄 거라고 봅니다. 2200을 살짝 넘었다가 내려오더라도 내려올 거고 이게 시황의 흐름상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으니까. 하지만 수급의 흐름이 일정하다고 하면 더 갈 수 있지만 내일 주요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위에 안착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 올라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쭉 올라서 그냥 돌파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그 다음날 조정입니다. 근데 간신히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요 꼬리 달고 여기 간신히 걸쳤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눌리는 걸 확인해야 되는 뭐 그런 봉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기술적으로다가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은 하되 수급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수급의 흐름이 좋다고 하면 2200선을 돌파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직은 더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들 같은 경우가 또 매도를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매수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매도가 아마도 가장 컸을 거고 내일부터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여유자금을 가지지 않은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강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종목만 섹터만 바꾸면 돼요. 섹터만 바꾸고 주가지수는 안 올리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가 상승으로다가 가져갈 수는 있다. 종목만 바뀌는 거예요. 섹터만 바뀌니까 오버슈팅 나온 종목 매도, 오늘 조정한 종목 매수했으면 그거 내일 슈팅 조금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흐름도 이제 따라오기 때문에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따라온다고 생각했을 때 지수를 올리기에 가장 좋은 거는 지금 뭐 대북주도 돌고 있고 막 대선 테마주도 돌고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단타로 보세요. 개인들의 물량이 위주고 세력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을 위에다가 몰아놓고선 던져서 내리는 게 항상 하는 짓이에요. 이때쯤 되면 죽을 사람은 죽어야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제약 바이오가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으로다가 흐름이 한 번쯤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나오고 만약에 그냥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 제약 바이오도 그냥 같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테마가 제약바이오에도 뭐 있잖아요. 이게 구제역 테마도 있고 무슨 테마도 있고 그거 도는 거는 단발성이에요. 실질적인 제약 테마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이렇게 대장주 쪽으로다가 보시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제 말은. 그러니까 그런 대장주가 올라가면서 나머지 섹터 안 올라온 종목들 중에 돌더라도 이제 그거는 한두 번 올라가고 나면 계속 가는 흐름이 아니고 다시 내려오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가 돼요. 그러니까 큰 종목을 보시는 게 나아요.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을 보시고선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지수를 올리는 거는 안전하다. 그냥 그 정도로다가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다 시간을 조금 많이 뺏겨갖고 오늘 매수매도 요약을 많이 했었는데 매수매도 요약에 대해서는 또 길게 설명을 못 드릴 것 같네요. 지금 시간이 벌써 15분이 지나서 제가 15분만 하려고 했는데 항상 이렇게 조금 오버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일단은 오늘 매수매도 한 거는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일단 칠판에 보시면 신규 매수한 종목 아주캐피탈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원칙 매매를 한 게 아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극한직업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극한직업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는 1000만 간다. 그리고 연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연휴 끝나고 나면 1000만 넘어갈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뉴스 기사에서 막 터트리고 나면은 뭐 여기에 투자사라든지 아니면 배급사 같은 종목들이 올라야 되는데 CJ ENM 같은 경우 시가총액도 크고 뭐 종목도 투자 영화들이 많으니까 영화 자체가 흥행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지수를 따라갈 건데 지수 자체가 약간은 과열이 돼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상승에 좀 폭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로 매수를 안 한 거고 좀 시가총액도 작으면서 이슈를 받아갖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뭐 투자사 저도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캐피탈이라고 나와서 요거를 그냥 나름 분할로다가 잡아놨는데 그냥 1차 매수만 지금 잡힌 겁니다. 1차 매수만 잡히고 바로 지금 살짝 약수익권으로다가 올라오기는 했는데 내려온다고 하면 연휴 때까지는 한번 잡아보려고요. 이거는 조금 잡아서 뭐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오지는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으로 매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한 종목으로는 동성제약이랑 일진 머티리얼즈 전기차 종목 관련된 종목인데 전기차 관련되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흐름으로 나와서 계속 눌리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계속 잡으려고 했던 라인인데 안 잡혔죠. 며칠 동안 잡으려고 이제 실시간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 단가에 사겠다 이 단가에 사겠다 했는데 안 왔었죠. 한 틱 아래로 안 오고 그런데 오늘은 그 단가에 왔기 때문에 그냥 매수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급하게 매수를 했어요. 제가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데 오늘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래로 잡은 게 아니고 요거는 살짝 위로 잡았습니다. 어쨌든 종가보다는 뭐 높게 잡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매수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약수익권으로다가 다 마무리가 돼 있는 상황이고 분할 매도한 종목 같은 경우는 요 사모개발이랑 지금 매도했던 오늘 전량 매도한 고래시멘트 요 종목 요거를 같은 날 샀던 거예요. 사모개발, 고래시멘트, 사면철강 전부 다 수익권에 있습니다. 근데 고래시멘트 같은 경우는 오늘 35% 상한가로 해가지고 전량 매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개발 같은 경우도 고점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안 팔 수가 없는 라인이에요. 지금 라인 자체가 여기서는 더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조금 비중을 덜어놓고 조정 줄 거를 생각하는 의미로다가 조금 더 덜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시티젠 뭐 매수한 가격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티젠도 고점에서 매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는 시간의 단일가로다가 지금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마지막 단일가에 제가 요거를 일부를 매도를 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대북 관련돼가지고 이번에 뭐 뉴스 기사가 나와서 이슈로다가 뜨는 건데 이렇게 시간으로 뜨는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시간으로 뜨면 뭐 아니면 돕니다. 다음날 갭을 상승을 해요. 근데 상한가로 마감하면 갭이 좀 더 많이 떠요. 근데 팔아놓는 이유는 아침에 너무 빨리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서 일부를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일부를 매도를 해놓고 다음날 조금 더 편하게 보자라는 거죠. 내려오면은 사람 마음이 수익이 갔다가 다시 뭐 손실로 온다든지 내려올 것 같으면 또 사람이 팔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으로다가 시간 있을 때 조금 매도를 해놓고 일부라도 매도를 해놓고선 내일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살펴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상한가 나온 종목이라든지 시간으로다가 거의 상한가 부근에 갔던 종목들은 제가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약간 기계적인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량 매도한 종목 NSN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 갔죠. 근데 저는 이제 시초가에 팔아버렸습니다. 요거를. 요게 거래량이 평상시에 별로 없던 종목이다 보니까 거래가 만약에 시작을 했는데 위로만 빵 터지고 이제 거래가 안 나오면 밑으로 팔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눠서 팔까 아니면 그냥 시초가에 다 팔까를 했는데 오늘 흐름이 개인들이 팔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은 맞게 했어요. 개인들이 팔 거라는 생각은 맞게는 했기 때문에 주가가 살짝 떴다가 내려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를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
약간 빗나가서 더 많이 올라갔죠. 더 많이 뭐 조금 더 먹을 수는 있었는데 어차피 시초가에 팔고 상한가에도 매도를 걸었다고 해서라도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안 팔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익이 났으면은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매도한 거고,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는 자리 자체가 차트상에서 이제 추세선을 보시는 분은 보이겠지만 추세선 라인에 딱 저항대가 상한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까지는 간다 그래서 중간에 분할 매도 없이 그냥 요거는 상한가에 매도로다가 완료를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한가 간다, 분할 매도 안 하고 바로 상한가에 매도 완료하자 해가지고 기존에 그 전에 팔았던 이제 10%대 수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수익이어서 버틸 수가 있었고, 거기에서 또 수익이 났기 때문에 상한까지 과감하게 베팅을 해서 이거는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던 거고요. 진에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물려있던 종목인데 종가쯤에 올라온 양이 조금 많아서 수익권에 제가 와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전량을 매도를 해놓은 겁니다. 요거 말고도 제가 항공 관련주들이 다른 종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가져갈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수에 비해서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한 거. 그리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던 게, 댓글로 물어보셨던 게 삼성전자하고 후성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후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섹터 자체가 3D 랜드하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더 올라갈 폭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로만 대응을 하는데 매수는 아니에요. 지금 라인이 매수는 아니고 요거는 매도로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전량 매도로 대응하는 건 아니고 이제 분할 매도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자리는 있지만 내려올 걸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비중을 줄여놓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금 더 만들어 놓고 수익 챙겨놓으면 예수금 더 많아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녹십자 랩셀 가지고 계시냐고 물어봤는데 녹십자 랩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이오 한 번쯤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수익 중입니다. 매수했던 거 최근에 매수해서 수익 중이고, 그 전에 매수했던 거랑 하면은 아직은 수익권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선 올라가는 폭을 보고선 일단은 추가 매수한 부분만 매도를 할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다가 평균 단가가 맞았을 때 매도를 할 건지, 그거는 이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바이오 종목은 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도, 삼성전자, 후성은 지금 매도로다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뭐 며칠 전에 재방송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셔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매수매도 요약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영상이 길어서 죄송하고, 앞으로는 어쨌든 질문이 안 올라오면 최대한 짧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